안녕하십니까. 건설노동자TV 앵커 김동찬입니다. 그럼 2022년 1월 첫째 주 건설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지부 6기, 7기 2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 건설지부 6기 지도부 2임식과 7기 지도부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6기 김기창 지부장님과 7기 양태조 지부장님, 그리고 이태영 지도위원님과 축하하는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6기 김기창 지부장님 선물 증정식과 이임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6기 지도부의 깃발이양, 양태조 지부장님의 취임사, 마지막으로 이태영 지도위원님의 격려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경기도 건설지부 7기 양태조 지부장님의 취임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휴수당 쟁취, 악천후수당 여러 가지 우리 요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조합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 도급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간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간부들이 정말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치하고 그 하나된 생각으로 같이 투쟁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거기에 앞서고 또 뒤에서 지원하고 함께 싸우는 조합원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합원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투쟁, 건설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투쟁, 7기에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 노동자들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그 구호를 이제 더는 외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7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투쟁!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취임식을 시작으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설뉴스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금 및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임금입니다. 형틀목수 기능공예 임금은 1만원 인상된 23만 5천원으로 팀장은 29만원, 반장은 27만원, 준기능공은 2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양성공은 5천원이 인상된 17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철근기능공은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스템, 타설, 정리, 할석 직종의 임금도 1만원 인상되었으며 이 임금 협약의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차를 향해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에 논란 사흘 만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경기 용인 신한은행 기흥연구소 투쟁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종사인 해림건설의 비상식적인 형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적 외국인 고용과 불법 하도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해림건설이 오히려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업무 방해, 강요죄, 그리고 채용 절차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전면적인 도발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절차법 위반 고소는 이제껏 사례가 없던 사측의 도발인데요. 이런 식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경기도 건설지부는 7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식적 행위를 벌이는 해림건설을 규탄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도 진행하였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투쟁 상황에 대하여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 상임대표이자 대선 후보인 김재현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민생 3법 입법 청원 운동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조차 간단치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격리와 통제가 반복되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등원과 등교가 봉쇄돼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하는데 부모는 회사에 가야 하고 살 날이 얼마 남았을지 모를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조차 찾아뵐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돌봄 시스템은 이 여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알고 보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 무역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요소수 하나로 이렇게 시끄러운데 만약 식량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사료까지 포함해 21%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데요. 언제든 거대한 위기가 올 수 있는 최악의 식량 안보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로 자영업자를 꼽고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생존을 위해 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 상인들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셨을까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가 아니더라도 불법의 굴레와 상시적인 철거 위협 속에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하는 노점 상인들의 삶,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민생 3법 국민 동의 청원운동. 돌봄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돌봄 기본법.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 국가 책임 농정을 명확히 하고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끝으로 노점이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 일원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노점상의 생계보호를 제도화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코로나19 민생 3법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돌봄 노동자, 농민 그리고 노점 상인분들과 함께 12월 1일부터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합니다. 진보당 당원들은 국가보험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을 포함해 9건의 청원운동을 성사한 저력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민생 3법 청원운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보당의 제안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진보당과 저 김재현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정치를 위해 힘껏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정입니다. 1월 4일, 11일, 18일, 25일 2030 청년 기능 향상 교육 5일, 12일, 19일, 26일 노동안전 일꾼 교실이 15일 2022년 민중 총걸기대회가 열립니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바뀌는 것도 많은데요. 앞으로 고쳐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바꿔온 건설 현장인 만큼 단결된 힘으로 바꾸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올해도 우리의 해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첫째 주 건설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